우리가 그 수험 생활이 좀 인간적으로 살기는 좀 힘들지. 더우면 좀 놀고, 그지? 네. 졸리면 좀 자주고.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데, 그걸 못하는 게 지금 수험 생활입니다. 근데 내가 되게 아이러니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요즘 햇볕이 너무 나니까 햇볕 때문에 제 친구 중에 완전히 인생이 뒤바뀐 친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골은 평상이라고 해가지고 집이 이렇게 있잖아. 집이 이렇게 있으면 평상을 이렇게 놓고 여름에 잔단 말이야. 이렇게 밤에도.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성경을 읽잖아. 진짜 아니 성경을 막 다 외워 거의 막. 예, 초등학교인데 얘는 뭐 성경만 막 맨날 외우나 봐. 근데 나는 안 외워지는데 얘는 외워. 그래서 동네에서 막 천재 났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얘가 여기서 잤는데 어느 날 해가 뜬 거야. 둥근 해가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늘이 졌다가 이렇게 됐는데 얘가 문제는 뭐냐? 약간 실눈을 뜨고 자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서서히 떠가지고 그래서 그러는데 눈을 약간 뜨고 태양을 본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 태양을 보는 사람 있습니까? 태양 너 내가 똑바로 꼬라볼 거야. 이게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날 이후로 눈이 정말 나빠졌대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데 시골이니까 안경 사줄 돈도 별로 없고 아유 나아지겠지 이러다 보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총명하던 애가 약간 동작도 느려지고 말도 느려지고 생각도 느려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성경도 잘 외우더니가 나중에 평범해요. 정말 보통 애가 바보가 된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시골에서 힘든 일은 잘 못하고 이러니까 편의점하고 얘 보면 되게 아까워.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정말 수제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얘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경찰대학에 붙었단 말이야. 그때 당시만 해도 경찰대학 가기 진짜 어렸어. 서울대 법대하고 어깨를 나란히 앉지. 얘가 우리 동네에 붙어가지고 동네 장치가 났단 말이야. 막 우리 동네 몇 명의 또리또리한 애들이 있었어. 그 다음에 우리 동네가 약간 막 하여튼 골 때리는 인간들이 잘 나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경찰대 돼가지고 좀 나이스. 그래서 여름방학에 왔다는데 여름 나니까 생각이 나. 근데 얘가 수영도 엄청나게 잘해. 근데 신기하게 바닷가에 앉아서 낚시를 했어. 낚시를 했는데 파도가 팡 쳐서 바다로 휩쓸려 들어갔거든? 근데 내가 얘 수영 실력을 알아. 분명 그 정도의 익사할 애가 아니거든. 근데 놀랍게도 얘가 그 파도에 확 휩쓸려 들어가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름 되면 있잖아. 항상 이 생각이 나. 햇볕하면 눈이 안 좋아진 내 친구. 바다, 내가 부산 가려니까 또 바다 생각을 하잖아. 바다 하면 내 친구. 그래서 여러분 안전한 거는 정말 이 닮은 되돌릴 수 있잖아. 뭐 작년에 시험 못 봤어. 노래 잘 봐서 대학 가면 되잖아. 까짓 거. 아무런 못돼. 근데 안전사고로 인해서 그냥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있잖아. 되돌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올해는 수험생이니까 바다 가서 놀거나 그렇지 않겠지만 혹여 공부하고 싶으나 집안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따라가더라도 여러분 절대 안전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야.
꼭 쓸데없는 걸 조심하고 그런 데서 조심 안 하면 안 돼. 알지? 그래서 안전 조심하시고 건강도 조심하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내년에 멋지게 일본에 가서 구경도 하고. 나 요즘 유튜브 중에 막 무슨 이게 자전거가 이렇게 이런 자전거 있잖아. 여기 조그만 이런 시장 바구니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 이렇게 달리잖아. 이게 아주머니들 장 보는 자전거라서 마마 뭐 하여튼 뭐 있대. 이 자전거를 사가지고 그러면 홋카이도에서 본토를 지나 여기에 가고시마까지 2,200km를 자전거가 타고 가는 베이비가 있어. 난 여러분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물론 조심 잘 타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이걸 하고 있어서 나 지금 한 5개 봤는데 2,200km래. 저 성능 좋은 자전거도 아니고. 왜냐면 나도 자전거 타고 1박 2일로 제주도 한 바퀴 돌아봤거든. 진짜 다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뭐 죽는 줄 알았어. 20일 가까이를 자전거 타고 저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름도 되고 조금 긴장도 풀리고 이럴 때긴 한데 힘들고 나는 부산 가서 꼼장을 많이 먹어가지고 힘내서 오게. 자, 단백질로 갑시다. 단백질 아미노산. 여기 필수 아미노산 20종 이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 20종 이게 아니고 필수 아미노산은 원래 이제 몸에서 안 만들어지니까 꼭 외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받아들여야 되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필수라고 내가 쓴 거는 있잖아. 우리 인간의 몸을 이루고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뜻에서 그냥 20종인 거고, 그리고 필수는 약간 이렇게 해놔. 필수 뜻이 그냥 여러분 보통 필수 아미노산의 그건 아니야. 20종 정도 있습니다. 20종. 이 중에 19종이 경상 이성체 뭐야? 거울 경자잖아. 거울상 이성체를 갖습니다. 써놔. 아미노산 한 20종류 있는데 어떤 데 보면 21종, 22종, 23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 2, 3 이거는 저 심해에 있는 이상한 단세포 동물 이런 데서 이상하게 있는 그런 아미노산 있잖아. 희한한 거가 그런 거 없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미노산은 몇 종류? 20종 하면 됩니다. 우리 나이도 20살이 중요하잖아. 일본에서 막 그러면 이제 성인식 해주고 막 이거 뭐라 그래? 한복 같은 거, 그 무슨 뭐라 그러지? 기모노 같은 거 입고 막 축제 해주고 이렇단 말이야. 20종, 그래서 20가지다. 아미노산을 여기다 선생님이 일단 그려볼게. 탄소가 이렇게 있고요.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가 하나 딱 있습니다. 역시 수소가 하나 정도 있어줘야지. 그 다음에 여기가 COOH입니다. 카르복식이지, 알지? COH, 식초에 있는 거. 식초, 아세트산, CH3COH. 요게 바로 요거야. 이렇게 생긴.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암모니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하나 없는 거, 이걸 아미노기라고 해요. 아미노. 그 다음에 이쪽에 요게 이제 20종류가 있는 거야. 자, 요게 곁사슬 측세라고 하는데 뭐 벽까지 곁사슬 뭐 여러 가지로 반응하는데 그 말이 말입니다. 이게 20종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꼭 알아야 되는 아미노산은 몇 가지다? 20가지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요게 무슨 기야? 아미노기. 여기가 뭐야? 카르복시기. 그래서 아미노기하고 여기가 산을 나타내는 카르복시기 또는 카르복시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미노 이게 무슨 성이야? 산성이잖아, 산성. 그치? 그래서 아미노산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아미노산이 다른 데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바로 하나의 요 탄소에 붙어 있어야 돼. 요 탄소에. 요 탄소 하나에 카르복시기와 아미노기가 동시에 붙은 것을 우리가 말하는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이런 아미노산을 뭐라고 하냐면 알파 아미노산이라고. 생명체에 우리 흔히 인간이나 소나 말이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에 쓰이고 있는 아미노산은 20종류인데 모두가 다 알파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면 베타 아미노산은 어떤 거냐? 탄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COH가 있고 여기에 NH2가 있는 거야. 수소 있고 이런 식으로. 봐봐. 탄소, 같은 탄소에 동시에 붙어 있지는 않잖아.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건 생명체에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아미노산은 바로 이런 아미노산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미노산 종류에서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데, 이제 요 녀석이 제일 간단한 게 뭐겠어? 여기가 수소고, 여기가 COH고, 여기가 NH2야.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간단한 게 이거잖아. 이렇게. 제일 간단한 거 원래 수소잖아.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우리가 요 놈이 같은 거 두 개를 갖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 비대칭 탄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같은 거 있으면 안 돼. 다른 것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녀석이 글리신입니다. 글리신. 이름이. 근데 아미노산의 시작이 요거고 공부의 시작은 한글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글의 시작이야. 그래서 글리신 요거 시작. 우리가 녹말의 시작은 뭐야? 글루코시드잖아. 그렇지. 글리신 제일 간단한 거. 이 정도는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 정도는 내가 20개 다 외우라고 안 하게. 친구 이름 20개 원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몇 개만 그래도. 글리신. 그 다음에 이놈은 뭘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 몇 종류만 20종 중에 19개만 거울상 이성질체를 가졌잖아. 그 거울상 이성질체를 못 갖는 놈이 유일하게 이거야. 그러니까 아미노산 한 10개짜리로 돼 있는 폴리펩타이드가 있는데 폴리펩타이드를 가수분해를 했더니 5가지 아미노산이 생겼다. 그 중에 하나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없더라. 그러면 이거 글리신으로 때려야 돼.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지. 그래서 이거 딱 하나란 말이야. 나머지는 그러면 이런 얘기야. 나머지에 여기 벼사슬이라고 오는 놈은 수소, 이건 이미 왔고, 만약에 얘랑 똑같은 거 와도 안 될 거고, 얘랑 똑같은 거 와도 거울상 이성질체가 안 될 테니까 아미노산에는 절대 바로 요 탄소에 요게 하나 더 붙거나 요런 놈이 더 붙거나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라. 아시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알아야 된다. 알라닌. 나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알라신을 안 믿잖아. 그래도 어쨌든 우리 알라가 그래도 좀 친숙하네. 알라닌. 여러분이 꼭 뭐 요거 2개 정도는 꼭 외워주면 좋겠고요. 뭐하고 뭐? 글리신하고 알라닌하고. 그런데 선생님의 주요 전략은 뭘 외우는데 확실히 알고 있는 거 하나를 이용해서 뭐 어떻게 꼼지락꼼지락 하는 전략을 좀 쓰잖아. 내가 해봐야 뭐 공부할 때 조금 뭐 편하게 공부하려고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데 적어도 있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골격이 돼. 그래가지고 여기 수소를 하나 빼가지고 자, 수소를 하나 빼. 그래서 수소를 하나 뺀 다음에 여기에서 수소를 하나 뺀 다음에 뭐 OH가 붙어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OH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대신에 OH를 갈아 낄 거야. OH를 H는 빼버리고 OH를 여기다가 갈아 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해서 COH하고 NH2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CH2OH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놈을 뭐라고 하냐?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이 세린 뭐 이게 세린. 그냥 이제 여러분 이제 아미노산 몇 개라도 일단 좀 익숙해지면 좋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소 빼고 이번에는 여러분 산소하고 똑같은 게 뭐야? 황이잖아. 황. 같은 쪽. 산소 밑에 황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뭐 못 넣을 리가 없을 것 같아. CH2 여기에 SH. 이런 아미노산을 뭐라고 하냐면 황성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황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황을 가지고 있어요. 함유하고 있다. 황아미노산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혹시 벤젠고리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지? 여기다가 이제 SH를 넣은 거고 여기다가 벤젠고리를 넣은 거. 요게 이제 페닐기라고 들어봤지? 페닐기, 그지? 페닐기라고 한다. 벤젠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H가 다 있잖아. 요거 하나 띄워가지고 요 부분을 보통 페닐기라고 하고 페닐기에 OH 붙으면 알코올이 되니까 합쳐서 뭐라고 하는 거야? 페놀이라고 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요 놈을 갖다 붙이니까 여기 CH2에 벤젠고리가 이렇게 붙은 거야. 알라닌이 페닐기에 붙은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은 페닐알라닌. 요 놈은 S라서 요거 좀 써먹자. 그래서 시스테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나중에 여러분 학교 가서 있잖아 시험 보는데 선생님들이 가끔 무식한 인간들이니까 말이야. 야 내일 쪽지 시험 20개 외워서 다 그려라. 어쩌라고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해서 외워가는데 선생님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요령이라도 좀 피워서 좀 외우라고. 안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다 외우라고 머리통 터져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황 같은 거 있는 게 이게 독특한 구조로구나. 그 다음에 요거는 방향족이니까, 그지? 요거 붙어 있으면 방향족 아미노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방향족 아미노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써주면 이것도 다 외우려고 들지 말고 아까 얘기했어. 그냥 여러분 요거 두 개만 암기하는 거라고. 요거 하고 요거만 일단은 그지? 암기하시고 다른 거는 그냥 이런 거 있나 보다. 20개 중에 무려 우리 봐봐. 하나, 둘, 셋, 넷, 5개나 외웠어 지금 20개 중에서. 여러분 여기다가 10초 넣으면 어떨까? 10초. 예? 봐봐. 여기다가 여기다 10초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CH2 여기 이건 원래 있었던 거니까 수소 하나 떼고 CH2 COH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이제 음료수 사 먹거나 과자 사 먹거나 이러면 거기에 감칠맛이 나게 하려고 이걸 넣어준다고. 이거 넣으면 감칠맛이 나요. 글루탐산이에요. 들어봤지? COH가 바로 여기에 붙어 있지 않고 여기 멀리 가 있지만 어쨌든 COH가 2개니까 산성이 좀 강화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굳이 분류한다면 산성 아미노산 뭐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그러면 아니 NH2도 막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지 않아요? 하나만 봅시다. 여기에 CH2에 우리가 먹을 썸 좋아하잖아. 3개 갖다 붙여야 돼. 탄소를. CH2, CH2, CH2. 그러면 여기가 4개네, 4개. 여기에 이제 NH2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게 리신이라는 녀석인데 요거는 산성이라고 했어. 산성 아미노산. 얘는 봐봐. 이거 하나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얘를 이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염기성 아미노산. 그러면 선생님 얘네들은 뭐예요? 별 얘기 없어. 그냥 중성이지. 얘네들은 별 얘기 없으니까. 근데 선생님도 이거 뭐 맨날 외우고 다니냐 그러지 않아. 맨날 까먹어. 그러면 또 공부 이렇게 몇 개는 또 기억해보자. 그래서 외우고 그런 거야. 아미노산이 좁은데 이걸 다 쓰라 그래서 정말 개성스럽게 짝이 없어. 지금 이제 요거는 아미노산에다가 요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7개 정도 그래도 한 3분의 1은 이제 그려본 거야. 그려본 거고 나중에 이런 게 다 나중에 요런 게 다 문제 풀 때나 이럴 때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거. 근데 지금은 이걸 문제에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풀고 뭐 이걸 다 하진 않아.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까지 안 해도 되는 친구들도 있고 이걸 꼭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예, 내용 정리할 때 그것까지 다 하면 또 늙어 죽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종이에다가 아까 우리 막 그림 그렸었는데 이번에 그림 그릴 게 아니고 요걸 편안하게 막 갈겨 쓰고 막 써서 이해를 꼭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종이에다가 요약 정리를 해서 이쁘게 공간을 찾아서 이쁘게 한번 써봐. 우리가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겼다고? 여기가 COOH고 여기가 NH2고 여기가 결산슬입니다. 별표할게.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어쨌든 여러분 요 공통적인 구조에 여기가 개성을 갖고 있는 거지. 공통적으로 다 저기 COH하고 탄소하고 아미노기하고 이건 이제 필수적으로 있는 거. 여기만 바뀌는 거야. 여기만. 그치? 이놈이 이제 막 혈액 속을 싸돌아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포 내에 세포질 내에서도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RNA가 트랜스 RNA가 가지고 아미노산 막 돌아다니는 놈 이걸 잡아다가 막 리보솜이라는 데 갔다가 야 얘 어떻게 해봐 막 그러면 이제 그거는 막 단백질 만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제 물 속에 들어가잖아. 물 속에 이걸 넣어줘요. 수용액을 만들어주면 얘가 당연히 요놈이 일부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얘는 산성이니까 이거의 일부가 이렇게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아미노기, 암모니아가 약염기니까 그지? 아미노기도 염기성이야. 그래가지고 염기성은 뭘 좋아해? 산성, H+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여러분 나이 때 있잖아. 길을 가다가 남학생인데 저기 걸어가는 여학생한테 저절로 눈길이 안 가면 여러분 아까 와봐야 돼. 내 눈이 고장났구나. 한번 쳐다봐야지. 그게 당연한 거고. 여학생이 길 가는데 멋진 남학생이 딱 가는 거야. 그러면 여학생들은 쳐다보지 않아도 보여요. 남학생들 조심해야 돼. 남자들의 지각시야는 사냥용이기 때문에 좁은 영역을 정확히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여자들은 있잖아. 진화할 때 어떻게 진화하냐면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사냥해온 거 하고 애기하고 막 여기서 놀고 사냥감 막 이렇게 있잖아. 이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정말 넓은 시야가 필요해. 그래서 여학생들은 앞만 보고 가고 있잖아. 여기서 코 파고 있는 남자애 다 보고 있어. 코 파고 막 눈곱 띄고 이게 다 보인다니까. 알았지? 아, 뭐 저기 보고 있으니까 나 안 보고 있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선생님한테보다 여자 선생님한테 더 잘 걸린단 말이야. 수업 시간에 딴짓하다가 분명. 그래서 지각 범위가 다르니까 남자 애들 조심해라. 엄마한테 안 걸릴 것 같지? 아빠는 신문 보잖아? 신문밖에 안 보여. 집으니까 아무도 안 보여. 뭐 아들이고 딸이고 뭐 강아지고 안 보여. 이거 막 계속 보잖아. 엄마 설거지하면서 다 보고 있어. 응? 니네 핸드폰에서 게임하고 있는지 뭐 하는지 엄마 이러고 있잖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다 보이고 있다고. 똑바로 하라고. 다 걸려.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요. 비공유전자쌍이
무슨 결합? 베이비 결합을 하겠지.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됐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얘가 100개를 내놨는데 아미노산이 10,000개가 있는데 10,000개 중에 얘가 100개를 내놨어. 근데 얘가 H 플러스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좀 딸려가지고 얘가 100개 내놨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분자는 80개밖에 안 돼. 그러면 H 플러스가 몇 개 남아돌겠어? 20개 남아돌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래서 여러분 물속에서 얘가 내놓는 H 플러스의 개수하고 얘가 받아들이는 H 플러스의 개수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약간의 미스매치가 있어. 알겠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면 전체적으로 전하량의 합은 얼마야?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있잖아. 얘가 플러스 극으로도 안 끌려가고 마이너스 극으로도 안 끌려가고 이렇게 돼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을 양성이온이라고. 그러면 요거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요걸 쓰라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양성이온. 근데 이제 우리가 양쪽성 원소도 있고요. 그지? 이러니까 요거를 양쪽성 이온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마다 번역을 다르게 하니까 그 말이려니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쯔비터 이온이라고. 전기를 분명 띄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신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생각을 해봐라. 선생님이 여기는 남자야 막 콧수염 나고 막 이래. 근데 손을 막 여자처럼 가늘고 다리도 막 학처럼 가늘어 막 이렇게. 그럼 골 때리는 거 아니야 이거. 상반된 게 조금도 아니고 약간 남성스럽거나 약간 덜 남성스러울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완벽하게 음이온, 완벽하게 양이온이 하나의 몸뚱아리에 상존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아니 그런 것도 있잖아요. NaCl 다르지 여러분. 물에다 넣으면 얘 따로 막 싸돌아댕겨. 하나의 몸뚱아리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얘는 물속에서 요 한 덩어리로 얘가 있다고. 그죠? 그런 이온을 뭐라고 한다? 양성이온 또는 번역에 따라서 양쪽성 이온 이렇게 됩니다. 다른 말로 쯔비터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요거에다가 산성이 되면 용액을 산성으로 한다는 말은 H 플러스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어디로? 요 마이너스하고 나 마이너스 좋아 이러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랬더니 졸지에 산성에서는 아미노산이 산성이 되면 무슨 이온으로 있기 좋아한다?
양이온으로 있기 좋아요. 그러면 무슨 극으로 딸려가겠어? 전극을 딱 꽂아. 물속에다 전극을 딱 꽂았어. 그러면 플러스니까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야, 나 마이너스가 좋아. 그러니까 반대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쇼펜하우 같은 옛날에 약간 오래된 이 철학이나 심리학을 하던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자연은 반대를 좋아한다. 터프한 남자, 순한 여자를 좋아한다. 순한 남자, 터프한 여자 좋아한다. 왜? 자기의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서. 맞나요?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농구 선수가 아주 작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런다. 그런 식인데 다 맞진 않지. 그런 요소가 없잖아. 있을 수도 있는데 별로 유의미하지 않아. 자, 어쨌든 여러분 요게 무슨 극으로? 플러스 전기니까 마이너스 극 이동. 됐죠? 그러면 요놈한테서 여기다가 염기성을 좀 가해가지고 OH-를 살살 넣다 보면 요놈 요걸 뜯어먹을 거 아니야? 그치? 요것도 뜯어먹고 요거 뜯어먹고. 그래서 요렇게 간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OH-를 더 넣어. OH-를 넣어. 그럼 어떻게 됐어? 이거 뜯어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 마이너스 전기되었잖아. 그러니까 무슨 극으로 이동해? 플러스 극 이동. 근데 여기다가 H 플러스를 좀 넣어주면 산성으로 만든다 이거지. 여기를 산성으로 만들다 보면 이제 이런 놈이 되는 거죠. 자, 물속에 요런 놈만 막 있어. pH를 막 조절해. 막 요런 거 있다. 그러면 OH-를 넣어서 pH를 조금씩 높이다 보니까 딱 이렇게 된 거야. 모든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전극을 꽂아도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가 못 가. 못 갈 거 아니야. 그지? 왜? 플러스를 땡기는 마이너스 극의 능력이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를 땡기는 능력이랑 똑같으니까 5도 가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못 가. 이쪽으로 가려니까 얘가 땡기고 얘로 가려니 얘가 땡기고. 됐나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 pH를 조절하다가 보면 얘가 전 이동을 못해. pH 이동하다 보면 제로가 돼. 전류세기가 제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등전점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용어야. 자, 아미노산을 물에다 넣고 pH를 쭉 조절하다 보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그 pH가 있어. 그 전류가 안 흐르는 그 pH를 뭐라고 한다? 등전점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 A, B, C로 돼 있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플러스급, 마이너스급 이렇게 했어. 근데 pH가 3일 때 얘가 안 움직여. pH가 3일 때 얘도 안 움직여. 근데 pH가 3일 때 얘만 뽀로로 만약 놀러 갔다 이거야. 그러면 pH를 조절하다 보면 아미노산의 혼합물에서 특정 아미노산만 이동을 시켜서 이거를 따로 샥 분리할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pH를 조절해서 전기를 통하게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미노산을 분리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요렇게 해서 요거를 아미노산의 pH를 조절해서 아미노산에 이렇게 아미노산을 이렇게 콜로이드를 이렇게 이 아미노산이 이제 콜로이드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전기 영동이라고 한다. 됐나요? 오늘 아미노산에 대해서 좀 봤고요. 아미노산은 산의 역할도 하고 염기 역할도 하니까 뭐 양쪽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놈이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딱 같아지는 이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동시에 갖는 이걸 무슨 이온이라고 해? 양성 이온이라고 한다. 대학 가면 아마 교수님들은 쓰기터 이온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게 용어 자체가 외래어나 그 다음에 여러분 아미노산이 pH를 조절하다 보면 일로도 못 가고 절로도 못 가서 전류가 안 흐르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pH를 뭐라고 한다? 등전점. 이거 외워야 돼. 등전점이라는 용어는 괄호 넣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고르게도 하니까. 또 책 보다 보면 이거 나왔는데 뭔 말인지 모르면 깝깝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는데 이 관점에서 얘가 H가 하나 없어지고 하면 여기까지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가산이나 마찬가지야. H 플러스가 몇 개? 요것도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거까지 떨어지니까 두 개나 H 플러스를 줄 수 있잖아. 그치? H 플러스 두 개 줄 수 있으니까 이가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산의 역할로 산용기로 이걸 볼 수도 있다. 다음 시간에 좀 더